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사회 각 분야와 일상생활 습관 등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힐링 멘토 법륜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대대적인 변화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대학들이 잇따라 온라인 강의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등 불교 종립대학들도 실시간 원격 수업 기간을 1, 2주 더 연장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학생들의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가 가해산 중봉 마의 약사열애불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발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봄꽃 명소 상당수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벚꽃 명소인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길, 통제되기 전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천년고찰 경북 안동 봉정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문화유산적 위상과 가치를 알리는 연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봉정사의 가치와 기록을 담은 단행본 발간에 이어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열어 연구 성과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사회 각 분야와 일상생활 습관 등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힐링 멘토 법륜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대대적인 변화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를 둘러싼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분야는 물론 오랫동안 유지해온 우리들의 생활 습관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힐링 멘토이자 수행 공동체 정토의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며 대대적인 변화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최근 정토회 소속 공동체 법사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온라인 세상으로 변화해가는 추세를 폭발적으로 앞당겼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시스템으로 바뀌는 추세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곳은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법륜 스님은 큰 공간을 소유한 대형 교회와 대형 사찰들이 그동안 포교에 유리했지만 이제는 대형 공간에 오히려 사람이 없으면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님은 중국 당나라 당시 중국 불교의 주류였던 교종이 왕실과 밀착해 절을 너무 크게 짓고 소비 수준을 높였다가 송나라로 바뀌면서 급격하게 몰락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상반기에도 수습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미국은 4월에도 더 확진자가 늘어나고 일본도 확산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날씨와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다면서 다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환기를 하게 돼 방역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 명상을 통한 마음 수행으로 불안한 감정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낮추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 교회에서 나왔고 다른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 나왔습니다. 불교에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스님들께서 수행하고 있는 이 방식이 코로나19 즉 저항력과 그다음에 전염병 예방에 탁월한 어떤 하나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혁명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이번 사태를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진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대학들이 잇따라 온라인 강의 기한을 연장하고 있는데요. 동국대 등 불교 종립대학들도 실시간 원격 수업 기간을 1, 2주 더 연장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학생들의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4주째 대학가는 여전히 한산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정식 개강이 연기됐고 강의는 시작했지만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교수 연구실에는 조명과 카메라, 마이크가 설치된 방송용 스튜디오가 만들어졌습니다. 교수는 강단 대신 모니터 앞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수업 기간을 오는 11일까지로 일단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이렇게 만나가 소통하고 학생들의 문제를 듣고 같이 상담해 주면서 서로 이제 함께 해결하는 게 이제 교수와 학생들 사이인데 어떤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학생들도 많은 이런 답답함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의 안전. 온라인 강의를 위해 동국대는 미국 IT 업체 시스코에서 개발한 웹엑스를 도입했습니다. 소규모로 모일 때 서로 화면으로 회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출석 체크는 실시간 수업에 참여 여부로 확인하고 질의응답도 그때그때 이루어집니다. 얼굴을 맞대지 않는 낯선 수업 방식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온라인 강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각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셜 디스턴싱이라든지 그렇게 동참할 때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행동. 이게 우리 사실상 이 불교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거 아닌가 그런. 동국대는 특히 실험이나 실습이 필요한 수업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한 뒤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원격 수업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예, 편리성이 있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때그때마다 자료를 볼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업 집중도라고 봐야 되죠. 저는 사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빨리 학교를 가고 싶은 그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또 다른 불교 종립대학인 경주 위덕대와 논산 금강대 등도 정식 수업을 미루고 10일까지 휴강을 하거나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상 수업이 아닌 만큼 등록금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원격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국대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기도 정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천년고찰 치악산 상원사도 하루 3차례씩 재난 극복과 국민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 정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은 해발 1100m에 자리한 상원사의 맑은 기운이 세간에 전해지길 기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발 1000m 이상의 고봉들이 뻗어 산맥을 이룬 원주 치악산. 계곡을 옆에 두고 가파르고 험한 산길을 따라 1시간 30분가량 오르면 상원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말 경순왕의 왕사 무착대사가 창건하고 나홍화상, 무학대사 등의 수행자취가 서린 천년고찰입니다. 상원사는 멀리 소백산과 월악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망과 아름다운 풍광으로 많은 이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도량이기도 합니다. 상원사 주지 고공스님은 지난 2월부터 하루 3차례씩 기도를 올리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극복과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세간에 사는 이들의 고통은 곧 모두의 고통이며 불보살님의 가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 치악산 상원사는 조선 500년 동안에 왕실과 국태민안을 위해서 기도하던 곳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서 전 국민들과 불자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상원사 영산전에서 아침 4시 저녁에 그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자님과 국민들이 코로나를 극복하시고 다들 건강하셨으면 싶습니다. 상원사는 특히 치악산 남대봉 아래 해발 1100m에 자리한 천년고찰로 신라 양식의 석탑과 부처님 광배, 대웅전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아름다운 도량입니다. 생명을 구해준 나그네에게 은혜를 갚은 꽝의 설화로 유명하며
왕의 보은 설화가 얽힌 종각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절경 중에 절경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고공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부처님의 가피와 청량한 기운이 세간에 널리 전해져 하루속히 평온을 되찾기를 기원했습니다. 상원사는 해발 1100m입니다. 해발 1100m인데 신령스럽고 자비로운 기운이 있습니다. 이 신령스럽고 자비로운 기운이 국민들에게 미쳐서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하셨으면 싶습니다. 코로나19로 몇 달째 모든 국민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사찰에서 한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스님들과 불자들의 서원과 자비 실천을 향한 정진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가 가야산 중봉, 마의 약사열의 불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발언했습니다. 법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 등 소규모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신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불자들은 유튜브 해인사 TV 실시간 중계를 통해 동참했습니다. 보면 세계적으로까지 확산되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야산 중봉 마의 약사 열애 부처님께 기도 법회를 하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회는 천수경 독송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약사불공, 보배경 기도의식, 발언문 등의 순으로 봉행됐고 해인사는 앞으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첫째 주 토요일 오후에 마의 약사열의 불 기도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봄꽃 명소 상당수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벚꽃 명소인 여의도 윤중로도 벚꽃 축제가 취소되면서 10일까지 보행로가 통제되는데요. 통제되기 전에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로 가보시죠. 천연고찰 경북 안동 봉정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문화유산적 위상과 가치를 알리는 연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요. 봉정사의 가치와 기록을 담은 단행본이 최근 발간된 데 이어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열어 연구 성과에 대한 활용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입니다. 안동 봉정사가 봉정사 가치와 기록을 담은 단행본을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학술대의 성과를 종합하고 추가 원고도 수록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많은 좋은 논문들이 나왔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 책자를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의 지원으로 펴낸 이 단행본은 봉정사 건축물과 단청의 가치, 불교와 유교의 교류, 스토리텔링의 방안 등
전문 연구가 7명의 시선이 집약됐습니다. 전 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박순 박사는 건축사 위주로 진행됐던 기존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안동이 보유한 세계유산과 공동으로 가치를 알리는 작업이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인 김석현 박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극락전은 불교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건축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문화적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의 수행과 의례, 강학의 공간인 사찰이 유교 이념의 조선사회에서 유교와 불교가 상호 교류한 문화적 자산이 풍부했던 사실도 밝혔습니다. 안동대 태계학연구소 황만기 박사는 선비들의 강학과 교류, 문직 간행장소였던 봉정사가 조선 중기 이후 불교 공간 속에 내재진 유교 문화의 중심축이었음을 조명했습니다. 봉정사에 얽힌 다양한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향성도 제시됐습니다. 안동대 신호린 교수는 일반에 알려진 봉황 관련 설화에서 봉정사가 품은 천등의 이미지를 활용한 스토리텔링의 제작과 보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행본에는 김정호 사진작가가 촬영한 봉정사의 사계도 화보로 실었습니다. 봉정사는 이번 단행본 발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 봉정사는 유불이 융합하는 문화적인 융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되지 않는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마다 안동시와 협의를 해서 학술대회를 해마다 개최를 해서 새로운 사료들을 많이 발굴해서 대중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봉정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재적 가치와 근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산지성원 봉정사, 그 위상과 가치를 찾아 활용하는 연구는 계속되어야겠습니다. 안동 봉정사에서 BBS 뉴스 김정렬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제21대 총선 기획 리포트. 오늘은 8번째 순서로 서울 강남병 순서입니다. 강남병 선거구는 보수적인 서울 강남구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곳으로 꼽히는 가운데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천년고찰 봉은사가 자리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험지에 도전장을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와 보수 텃밭 지키기에 나선 미래통합당 유경준 후보의 맞대결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신설된 서울 강남병은 보수색이 짙은 강남에서도 보수적인 곳으로 꼽힙니다. 삼성동과 대치동, 도곡동 등 강남의 중심에 위치해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도 불립니다. 강남병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재개발과 종부세 등 부동산 현안과 교육 문제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40대 젊은 정치 신인 김한규 후보를 전략 공천하며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한 강남병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16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강남 지역 주민으로 살아왔다는 김 후보는 합리적 중도와 젊은 세대, 중장년층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합리적 보수들이 또 합리적 중도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청사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후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힘 있는 여당의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앞서 강남병 후보 공천을 여러 차례 바꾸는 혼선 끝에 유경준 전 통계청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유 후보는 통합당 유기준 의원의 동생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계청장을 지낸 경제 전문가 이력을 내세우며 지역구 수성에 나섰습니다. 예, 저는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연구해오던 경제 전문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거꾸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특히 부자징벌적 조세정책으로 강남이 병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장은 아무 근거 없이 이 재건축 문제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재건축, 재개발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이 밖에도 강남병에는 우리공화당 전태일 후보와 친박신당 도여정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고한성 후보와 새누리당 양한별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강남병이 보수의 텃밭인 만큼 통합당에선 유경준 후보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전략공천을 택했다는 점에서 결국 어느 후보가 먼저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지에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거대 정당들의 전략공천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의 강남 입성이냐, 통합당의 수성이냐, 이제 딱 9일 남았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타격을 받은 문화예술계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총 50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총 500여 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인과 단체들은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정보를 담은 게시글 40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주 디지털 성범죄 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SNS 게시글 등 40건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술품 경매 회사 K옥션이 젊은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미술 시장에 알리기 위해 공예품 자선 경매 공예N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선 경매는 16일에 진행되며 앞으로 공예 작가 30명의 다양한 공예 작품 30점이 출품되는 가운데 작가들은 낙찰 금액의 50% 정도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단체를 돕는 데 기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대의 힐링 멘토 법륜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며 온라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오프라인상에서의 대면 접촉을 통한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사회적 관계 맺기보다는 진정성과 배려를 동반한 관계 맺기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새로운 진보를 이루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4월 6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